오늘은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사원 등록이라는 거를 해볼 거예요. 사원 등록이라는 걸 해볼 건데, 사원 등록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회사에 신규 사원이 들어왔다. 신규 사원이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사번이 몇 번인지 주어질 거고, 입사일도 써야지 되고, 이 사람의 개인정보도 써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원 등록을 하면서 이 사람의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냐.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냐. 이 부양가족을 가지고 우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니까. 부양가족이 많으면 원천징수 세액이 적어지겠죠. 부양가족이 없으면 세금을 많이 떼게 될 거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응능과세 이런 거 배웠나요? 능력에 응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부양가족을 활용을 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지금부터 가족관계도를 그려드릴게요. 가족관계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내 위로 직계, 그 다음에 내 옆으로, 그러니까 내 옆으로는 형제자매, 그 다음에 내 밑으로. 그러면 뭐예요? 직계 비속, 내 자녀.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걸 일단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일단 본인이 있고요. 본인,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랑 배우자는 동급이에요. 배우자는 동급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내 위로 뭐라 그래요? 직계 존속이라 그러죠.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은 내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로란 얘기는 아버지, 어머니, 그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로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다 내 직계 존속.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만 있냐? 아니요, 배우자도 있어요. 직계 존속.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럼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장인, 장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사람들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자, 내 옆으로는 누가 있죠? 네, 형제자매가 있어요. 형제자매. 그러면 배우자의 옆으로도 형제자매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둘 사이에서는 누가 있어요? 직계 비속. 아내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직계 비속은 내 밑으로를 얘기하니까 자녀, 그 밑에 손자녀 모두 다 포함.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밑으로 쭉, 위로 쭉.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요만큼이 일단 기본으로 내가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사람들. 직계 존속 옆에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죠.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그럼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고모, 이모,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 부모의 형제들. 이해되셨나요? 그 사람들은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내 배우자의 직계 존속 옆에 형제자매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에서 고모, 이모, 삼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고딩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내 옆에 형제자매들이에요. 내 옆에 형제자매들.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르죠. 왜 그러냐면 나의 기본만 보면 형, 동생, 여동생, 뭐 누나 뭐 이렇게 부르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뭐라고 불러요? 처제요. 그렇죠. 처형, 처제, 처남,
뭐 부르는 방식이 처형 이게 틀려지죠, 그렇죠? 그럼 배우자의 입장에서 제 형제자매는 뭐라고 불러요? 시누이, 네, 시동생, 시아주버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래서 그 용어 때문에 우리 학생들 고딩들은 선생님 시누이는 누군데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가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다라고 보는데 자꾸 그런 식의 용어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문제 하나. 그러면 형제자매는 돼요. 공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자매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자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내 직계 비속이에요. 내 밑으로. 그럼 내 자녀죠. 그러면 내 자녀의 자녀는 되지요? 직계 비속이니까 계속 밑으로 아래로 쭉 내려. 그러니까 내 자녀의 자녀를 손자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밑으로 자녀는 무조건 돼요. 그런데 내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안 돼요. 기본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둘 다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어느 한쪽만 장애인이면 한쪽만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이 없거나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면 배우자는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뭐예요? 며느리, 사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위랑 며느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경우에 된다? 내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만 된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직계비속의 자녀는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손자녀라고 부르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일단 머릿속에다가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상에선 주민등록 등본이 나와요. 등본이 나오고 사람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되는 자와 안 되는 자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가족관계 이해되셨죠? 그럼 그 가족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다시 두 가지를 또 따지게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나이 제한을 따져요. 뭐를 따진다? 나이 제한. 그래서 나이 제한은 무조건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지만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5살짜리 우리 아들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20살까지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들 누구예요? 배우자와 장애인.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안 그러면 할머니랑 살든가 미성년자랑 살든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배우자. 장애인은 25살짜리 우리 아들 장애인인데 어떻게 해요? 먹여 살려야죠.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자, 선생님 저는 빠른인데요. 아, 네. 여기서 이제 또 뚜껑이 한번 또 열려요. 우리 생년월일에 나이 제한 따지실 때 자, 세법상 나이. 세법상 나이는 자, 올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020년도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2020년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귀속연도라고 해요. 소득의 귀속연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얘가 2020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귀속연도에서 마이너스 출생연도를 빼주시면 됩니다. 출생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우리 슬기님이 몇 년생이시죠? 2000년. 그러면 올해 2020에서 2000년 빼고 나면 딱 20세죠. 올해까지는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내년서부터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이 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연도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세법상 나이예요. 무조건 얘가 20세다. 그럼 거기까지는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이게 첫 번째, 나이 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득 제한. 이제 제가 소득 제한은 이쪽에다가 칠판에다가 또 한 바닥을 써드릴 건데, 소득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버는 자는 본인 스스로가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대상자죠. 돈을 벌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자는 내 부양가족이 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10만 원 벌었어요. 그 10만 원 때문에 부양가족이 안 된다. 그런 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제한은 우리가 기본은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득에서 각종 공제, 필요경비, 비과세, 분리과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100만 원이냐, 이걸 따져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내 부양가족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막내가 10살인데 우리 막내가 유튜버예요. 돈을 엄청 벌어. 그러면 내 부양가족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돈 많이 벌면 본인이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자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래서 일단 기준금액은 무조건 얼마로 본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걸 기준으로 한다. 이게 연애 100만 원? 그럼요. 무조건 1년. 1년. 네, 1년에 소득금액으로 100만 원이에요.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르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실수령에 그렇게 따지셔도 안 돼요.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되냐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가. 그러면 500만 원까지는 70% 공제를 해주거든요. 500만 원까지는 70% 공제를 하니까 월급으로 500만 원을 받았으면 70%, 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실수령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득 제한을 이제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 한 바닥을 써드릴 테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고딩은 수업하기가 너무 편해요. 왜요? 한 바닥 쓰고 오늘 숙제야 집에 가서 50권씩 써. 그러면 고딩은 다 외워와요. 우리 고딩들은. 그리고 다음날 저는 백지 나눠주면 되죠. 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래서 다 쓰고 나면 집에 가. 다 외웠으니까. 근데 제가 성인반에서 강제로 이걸 못해요. 그게 여러분들 능력에 맡겨야죠. 저는 분명히 다 적어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 소득이라는 표현이 있고 소득 금액이라는 표현이 있죠. 소득이라는 말은 전체 벌어들인 돈을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소득에서 마이너스 각종 공제, 비과세, 분리과세, 필요경비.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은 공제가 있고요. 금융소득 중에는 비과세 금융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 일용직 근로를 했다. 그럼 분리과세 소득이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소득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니까 그 쓴 돈만큼은 뺀 나머지 금액을 얘기를 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소득에서 각종 공제들을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 해요?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문제에 소득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과 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소득 제한은 무슨 금액? 소득 금액 100만 원을 1차 기준으로 해요. 아시겠죠? 1차 기준으로 하고 이제 그러면 각 소득들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배웠던 소득들을 나열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소득, 세 번째 기타소득, 네 번째 이자 배당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그냥 묶어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자 배당소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업소득. 이렇게 6가지죠. 얘가 2개니까 6가지의 소득을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무슨 소득이라 하죠? 기업속 저편에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은 뭐 하는 소득? 합산하는 소득. 여기 있는 소득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소득을 다 합산해야지만 내 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종합소득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이 있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우리는 무슨 과세? 무슨 소득? 얘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그러니까 다른 소득들하고 합산하지 아니하는 소득.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각 소득을 이렇게 일단 나열을 했어요. 나열을 한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인 건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인데 각각마다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한도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아시겠죠? 한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얘는 다 외우셔야지 됩니다. 자, 일단 근로소득은 공제가 있어요. 근로소득은 뭐가 있다? 공제가 있다. 공제율은 원래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돼요. 차등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는 뭐 70% 공제를 해주고 뭐 1,500만 원까지 40% 공제를 해주고 이게 소득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부양가족 판단하는 데 필요한 건 공제 70%. 몇 프로요? 네, 소득공제 70%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생기면 70%까지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는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도 공제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뭐 35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 뭐 이렇게 해서 공제율이 또 차등 적용이 되는데 그냥 얘는 공제가 있다 라고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적어 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있어요. 기타 소득은 뭐가 있다? 필요경비라는 게 있다. 기타 소득은 벌어들이려면 그걸 위해서 쓰는 돈을 인정을 해준다. 몇 프로를? 일단 기본 60%를. 60%도 있고 80%도 있고 90%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의 기본적인 건 60%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어내시니까 그래서 필요경비 60%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있고 사업소득, 필요경비 있습니다.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쓴 것만큼이 필요경비가 되고 요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자, 근로소득은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소득은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얘기할 때는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이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500만 원의 필요경비를 소득공제를 70% 받으니까 소득금액으로 얘기할 때는 얼마예요?
15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 얘는 예외 조건이구나.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이다? 150만 원 이하이면 같은 말이죠. 70%를 뺀 나머지니까 둘이 같은 말이죠. 150만 원까지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예외 항목이고요. 근로소득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지 될 건 일용근로소득이 있어요. 일용근로소득. 그러면 일당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쵸? 일용근로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 일용근로소득은 왜냐하면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 벌었는데 분리과세예요. 그럼 분리과세 빼고 나면 소득 금액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분리과세 얘는 소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용근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무조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공제가 있다 그랬는데 연금소득은 왜 이렇게 했냐면 연금소득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연금소득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연금소득의 종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연금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 연금소득이 있어요. 공적 연금소득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주는 거죠. 맞나요? 그런 걸 공적 연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사에다 연금 상품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적 연금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공적 연금 소득은 우리가 공제를 받고 나면 그러면 공적 연금 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나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100만 원이 되는 기준값이 516만 원이에요. 그래서 공적 연금은 얼마 이하여야 된다? 516만 원이 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연금 소득 금액 100만 원에 해당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적 연금 소득은 516만 원 이하이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적 연금 소득은 1200만 원 이하이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요. 되게 많네요. 그쵸? 사적 연금 소득은 왜냐면 얘는 세법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무슨 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종합소득을 선택했다. 그럼 내 부양가족이 안 되죠.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 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자, 잠시.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사적 연금으로 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연금으로 받는 게 1년 동안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소득이 적어요. 제가 소득이 적으면 내야 될 세금이 적죠. 굳이 아버지를 제가 부양가족으로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소득이 엄청 많아요. 그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아버지를 제 걸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려면 아버지는 뭘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된 걸로 그냥 그걸로 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연금 516만원, 사적연금은 1200만원 이하이면 무조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 기타소득 금액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까지 300만원 이하이면 또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었죠.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까지는 내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까지를 우리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자와 배당을 묶어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이자 배당을 우리가 무슨 소득?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금융소득. 그래서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는 건 금융소득은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이하이면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까지 뭐를 적용한다? 분리과세를 적용해요. 금융소득. 그러니까 분리과세니까 2천만 원 이자 소득이 생겼어요. 소득이 2천만 원인데 분리과세다. 분리과세가 2천만 원이다.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원장님 연금소득도 받고 이자 배당도 받고 근로소득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요. 그래서 묶을 때는 막 연금소득 이런 것들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묶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혹은 근로소득과 뭐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나머지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근데 만약에 네. 그 배우자도 근로소득이 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제가 공제 못 받잖아요. 이 금액이 넘어가면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 안 넘어가면은 네,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신고는 하죠. 소득 신고는 해야 되니까 연말정산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 하더라도 개인 공제를 받지 않아요. 개인 인적 공제를 안 받고 대신에 배우자한테 가서 배우자에서 인적 공제를 받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 금액이라고 하겠죠. 사업소득 금액.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다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만큼만 외우고 있으시면 100% 다 맞춰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줄줄줄 암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 가족들 중에 이제 소득 제한, 나이 제한을 따져서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오겠죠? 그쵸? 가지고 오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해야 할 게 추가 공제예요. 무슨 공제? 추가 공제. 추가 공제는 일단 기본 공제 대상자들 중에 내 부양가족들 중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는 경로자. 경로자. 그러니까 경로자는 몇 세 이상? 우리 세법상 70세 이상. 그런데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민번호를 다 입력을 할 거거든요.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면 알아서 70세 이상이면 알아서 경로자의 체크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 그럼 장애인의 종류가 또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건 문제상에서 다 주어지니까 크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있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있고 이게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둘은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지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 부녀자는 일단 뭐여야 해요? 예, 여성이어야 해요. 왜 여성만 특혜를 주죠? 그쵸? 네,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여성만 해당해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는 일단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그러니까 연봉 3천만 원 이하인데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 혹은 부양가족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거나.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부녀자 공제를 받게 돼요. 한부모는 제한은 남성, 여성 상관없어요. 그럼 한부모는 전제가 뭐예요?
배우자가 없어야 돼요. 배우자가 없으면서 또 자녀가 있어야지. 직계비 속에 자녀가 있어야지만 한부모 공제를 받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을 받아요. 둘 중에 하나만. 얘는 50만 원이고 얘는 100만 원이에요. 공제가. 그럼 뭐 적용받나요? 한부모 공제 받는 게 유리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가 경로자는 100만 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 부녀자는 50만 원, 한부모는 100만 원. 저 그 한부모 자녀는 미성년자 아니어서 상관없어요. 미성년자여야죠. 20세 이하의 자녀여야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직계 비속의 자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추가 공제라고 하는 걸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 금액은 저 소득 금액은 그 1년 기준인 거예요? 네. 너무 작아서요? 아니요. 그러면은 거의 그 근로소득은 네. 1년에 그러면 500만 원을 제가 만약에 1년 500만 원을 500만 원 이하를 받아야지만 네. 공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작아지는 것 같죠? 그쵸? 네. 근데, 소득이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에요. 만약에. 근로소득이 600만 원이면 내 배우자로 공제는 못 받죠. 근데 배우자 스스로가 소득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럼 그 소득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공제 150만 원 받아요. 기본공제. 그러니까 받고 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만 원 벌었다. 그럼 70% 빼고 나면 나머지 소득금액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150만 원 또 공제받으면 배우자는 냈던 세금을 다 환급받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름은 공평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나름은. 그래서 소득 신고를 하는 대상자이면 본인 스스로가 인적공제를 받게 되니까 남의 부양가족으로 또 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암기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교재에 126페이지를 설명을 다 드린 거예요. 126페이지를. 126페이지에 인적공제, 기본공제, 소득제한, 그래서 각종 소득들 다 설명드렸고, 네. 우리 교재에 기타 소득에 보면 복권 당첨 소득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복권 당첨 소득. 복권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복권은 아무리 뭐 1등 당첨됐어요. 그래도 부양가족 될 수 있어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밑에 추가 공제의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뭐 한부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126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설명을 드린 거죠? 그쵸?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 월요일날 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릿속에다가 줄줄줄줄 두고 오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